이번 시간에는 JSP 모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웹 개발 초창기에, 그러니까 자바로 웹을 개발하는 그 초창기 때 처음에 JSP만 가지고 웹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JSP만 가지고 웹 개발을 하다 보니까 모든 로직들,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는데 그 로직이 전부 다 이 JSP에 몽땅 들어가 버리니까 이 JSP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 보수도 힘들어져서 결국 이 로직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모델 2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됐고요. 이 모델 2 개발 방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모델 MVC입니다. 이 대표적인 모델 MVC는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스트러치나 또는 스프링 아시죠? MVC. 이런 게 바로 모델 MVC의 하나의 예입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들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델 1이 어떤 개발 방식이고 모델 2가 또 어떤 개발 방식이고 MVC는 어떤 건지 개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모델 1의 구조입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을 이 JSP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JSP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해당 JSP가 해당 화면을 동적 페이지를 만들어서 다시 응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들려야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줘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원 목록을 뿌려달라고 하면은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사원의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서 동적으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만드는 모델 로직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실제 접근도 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공도 하는 그런 모델 로직이 이 JSP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순수 자바 로직이죠. 어떻게 보면 자바 코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드. 자, 그리고요. 이런 데이터를 예쁘게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테이블도 만들고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태그들을 써서 이 데이터를 예쁘게 사용자가 보기 좋게 이렇게 꾸며야 됩니다. 자, 그 로직이 뷰죠. 이 뷰는 HTML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코드와 HTML 로직이 혼합되어 있는 게 바로 이 JSP였죠. 자, 근데 이 뷰 로직과 모델 로직이 하나의 JSP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하기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프로젝트가 좀 커지다 보면요. 페이지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모델 로직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구조가 돼요. 웹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런 큰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뷰 쪽을 담당하는 웹 퍼블리셔가 있어요. 그러니까 HTML 코딩을 되게 예쁘게 잘하는 디자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웹 퍼블리셔가 이런 식으로 뷰단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백엔드 쪽에서 웹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데이터를 그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잘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할을 보통 웹 개발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웹 개발자랑 웹 퍼블리셔랑 동시에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로직이 모두 JSP에 들어있다 보니까 하나의 파일을 갈라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코드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막 자바 코드랑 HTML 코드랑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까 코드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이것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 2가 나옵니다. 자, 모델 2는요. 자, 모델 2는요. 데이터 로직, 즉 자바 코드를 담당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자, 요것을 DAO라고 하고요. 얘는 순수 자바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JSP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순수 자바 코드인 클래스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요. 화면 구형 로직이 있어요. 자, 요거는 HTML이죠. 자, 요것은 JSP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는 곳, 그리고 이 모델과, 예, 이 모델과 JSP, 뷰에게 일을 시키는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컨트롤러.
이게 바로 서블릿입니다. 우리 맨 처음 배웠죠? 서블릿. 그래서 서블릿이 실제 요청을 받아서요. 그 요청에 따라서 모델과 이 JSP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모델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들려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JSP에게 넘겨요. 그것을 서블릿이 받아서요. 그걸 JSP에게 이렇게 토스합니다. 그러면 JSP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요. 화면을 예쁘게 꾸밉니다. 꾸며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로 MVC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델 2 구조도 어떻게 보면 MVC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2라는 것은 로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와 모델 따는 웹 개발자가 그리고 이 뷰 따는 웹 퍼블리셔가 하면 협업이 쉽겠죠. 그리고 로직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하는데도 되게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의 요청에 따라서 하나의 요청당 하나의 서블릿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청 개수가 예를 들어서 1000개라면 1000개의 서블릿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개의 서블릿 객체가 동시에 메모리에 적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메모리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만든 게 바로 모델 MVC인데요. 모델 MVC는 이 컨트롤러가 하나예요. 이 하나의 컨트롤러가 모든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컨트롤러는 하는 일이 되게 단순해요. 모델에게 일을 시켜서 데이터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JSP에게 넘기는 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서블릿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그게 MVC 패턴이고요. 그런 구조상에서 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프레임워크라는 게 나오죠. 스프링이나 지금 현재 잘 안 쓰지만 뭐 스트러처 같은 자바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등장을 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모델 1으로는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자그마한 홈페이지 같은 거는 뭐 모델 1으로 개발을 해도 충분히 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방식으로는 웬만하면 개발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모델 2로 많이 개발하고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모델 MVC인 뭐 스프링이나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사용하죠, 보통. 다음 시간부터 그래서 모델 2 방식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배울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는 게 모델 2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 모델 2를 잘 파악하고 계시면 나중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배울 때 참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JSP 기초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긴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